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드디어 반갑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뵈니까 정말 이제 또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이 딱 드네요. 작년 시즌에 워낙 좀 일찍 끝나기 때문에 팬들도 아쉬움이 있으셨을 거고, 또한 저희 선수들이나 모든 구단이나 다 아쉬움이 있는 작년에 한 해였는데, 올해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뭐 무증상으로 이제 시즌을 시작하려고 다들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고 어려움이 많은데, 다 모두가 우리가 다 극복해내고 또 좋은 일들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조금이나마 일조를 했으면 바람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. 일찍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시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.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올 시즌을 지금 준비하고 계셨을 텐데 어떤 거에 좀 많이 중점을 두셨어요? 올해는 특히 외국 선수들이 각 팀이 이제 빅맨들을 많이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빅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좀 했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전지훈련이든 국내 전지훈련이든 아니면 어떤 연습 경기든 뭐 여러 가지 각 팀이 10개 구단이 다 그런 면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저 준비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왜 항상 했던 루틴들이 진행이 되지 못했으니까.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선수들이 훈련하기에는 되게 많이 지겨웠을 거고, 환경의 변화도 좀 줘야지 선수들이 어떤 동기부여도 좀 있는데, 그런 면에서는 선수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올 시즌 전력에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어요. 강상재 선수랑 이제 김재현 선수가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, 이제 1월에 정효근 선수가 또 컴백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당연히 신경을 많이 쓰셨겠죠. 뭐 김지한 선수는 FA로 나갔고, 사실 저도 올해 FA였었는데, 저도 FA였었지만 김지한 선수보다는 좀 팩트가 약했고, 그래서 뭐 나가실 수도 있었나요? 하여튼 뭐 전전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구단에 이제 2년 계약하면서 2개년 계획을 드린 건데, 사실 제가 재작년에 어떤 챔프전에서 성공을 했으면 정용훈 군대 보낼 때 김낙현도 같이 보내고 플랜이 좀 있었는데, 그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정용훈을 군대 보내면서 또한 이제 강상재 보낼 때 또 낙현이도 같이 보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. 김낙현은 이랑 상의를 한 결과 일단 어떻게 되든지 4년 채우고 군대를 가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, 그래서 정효근이가 올 중간에 나오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강상재가 중간에 나오고,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다른 팀의 어떤 멤버 구성에 저희 빼고 이제 9개 구단이죠. 이제 노세아가 올 포지션 상황들 봤을 때 어떤 빅맨 포워드 라인하고 가드 라인을 좀 안정적으로 좀 2년 후에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이제 올 시즌 말고 올 시즌에도 이제 좀 여러 가지로 꼭 성적을 내야 되는 이유가 좀 생겨갖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요,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즌일 것 같아요. 사실 새로운 외국인 선수가 다 2명이 다 새 얼굴이에요. 한 명은 이제 NBA 출신이고 또 한 선수는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선수예요. 저는 뭐 이 선수들 영입하면서 좀 뒷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, 원래 1옵션이 헨리 심슨이라고 생각하고 뽑은 거고 2옵션이 에릭 탐슨인데, 두 선수의 어떤 스타일이 완전히 극명하게 틀립니다. 이제 좀 더 인사이드형은 맞지만 헨리 심슨은 좀 미들레인지 슈팅, 그 다음에 어떤 농구를 좀 센스 있게 농구를 이제 팀플레이 하면서 자기가 득점을 중간중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되고, 에릭 탐슨은 조금 좋은 몸으로 운동 능력으로 부딪히는 농구, 저 파이터, 뭐 기질이 있는 수비형, 리바운드, 국내 선수하고 조합만 잘 맞으면 이제 골밑에서 골밑 마무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 조합인데, 헨리 심슨은 2월 달에 이태리에서 시즌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남을 이렇게 가져보니까 외국 선수들은 본인이 컨디션이 70%라 그러면 30~40%만 깎고 알면 되는데, 그 감독 생활을 좀 저도 좀 했지 않습니까? 다 그 알면서도 자꾸 속고, 그 와서 이제 그렇게 믿고 싶고, 또 와서 한 2주간 훈련하더니 너 컨디션 몇 프로니까 70%래. 그러면 40%밖에 안 됐구나. 이번 컵 대회 첫 경기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이 심폐지구력하고 어떤 근력 이런 게 헨리 심슨은 좀 많이 떨어진 상태.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부상 없이 올려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. 그래서 그런 고민이 좀 있지만은 코치들하고 이제 트레이너 사이드하고 그 선수한테 붙어서 열심히 해주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에릭 탐슨은 제가 이게 콩이 팥이라고 그러면 팥이라고 믿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, 그 농구를 알면서 하는 선수가 아니라 정말
엄청난 파이터기 때문에 연습할 때 우리 국내 선수가 다칠까 봐 그냥 걱정이 많고 꼭 배우려고 하고 한국 농구에 적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집중력이 좋아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더 잘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정말 감독님도 너무 많은 선수들을 또 만났고 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목은 가지셨잖아요. 안목은 가졌는데요. 잘은 못 뽑아갖고 요즘 뭐 하지만 또 그 선수가 왔을 때 자주 바꾸는 일은 없었어요. 특히 이제 전자랜드가 어떤 국내 선수의 어떤 성장을 기대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외국 선수 실패도 여러 번 했었고 생각지도 못하는 선수가 또 잘해줄 때도 뭐 기리파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포엘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잘해줄 때도 있었지만 또 외국 선수 때문에 언더독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국내 선수 스타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? 그래서 외국 선수로 인해서 파생돼서 우리 국내 선수가 잘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외국 선수가 나쁘다고 국내 선수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 있고 또 외국 선수가 괜찮은데 국내 선수 때문에 또 외국 선수가 도미노 현상, 잘못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그 조율을 얼마만큼 잘해줘야 되느냐. 그게 이제 제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번에는 이제 외국 선수들이 다른 팀도 다 들어오면은 또 스타일에 간의 자가격리가 있고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. 한국에 와서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느냐.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코로나가 없을 때는 외국 선수들도 미국이나 어디서 운동을 정확히 했단 말이야. 정확히 안 한 상태에서 2주간 자가격리까지 오니까 그 헨리 심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훈련을 제대로 안 한 중간중간에 어떤 캠프가 안 열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목표를 두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서 자가격리하는 상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, 그 결과가. 그래서 이런 상태가 제일 부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트레이너 사이드랑 상의를 많이 하는 중입니다. 그러니까요. 처음 시작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. 근데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바꿔야지 뭐 어떻게. 근데 이제 부상이나 아니면 승부처가 왔는데 이게 아니다 싶고 더 좋은 선수가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없고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. 건강하게 빨리 만들어서 헨리 심스의 장점 또 에릭 탐슨의 장점을 우리가 국내 선수가 어떻게 극대화를 시키느냐가 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. 외국인 선수를 대할 때 감독님만의 노하우가 있어요? 뭐 노하우라까지는 없고요. 일단 첫날 정현삼 선수가 나한테 많이 혼나. 그러니까 캡틴이니까 어떤 팀 분위기 쪽이나 아니면 가야 될 기본적인 면을 딱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왜 그런 게 자꾸 이렇게 눈 동그랗게 뜨고 그냥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.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안 지키면 우리 팀은 주장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감독이 버스 타는데 1분 늦으면 버스가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개념 안 와도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적 있나요? 감독님이 늦어가지고 버스 출발. 저는 늦은 적이 없죠. 난 항상 그럴까봐 10분 15분 타는데 외국 선수가 늦어서 출발한 적은 많지. 그럼 그들은 어떻게 와요? 코치들이 내려서 택시 타고 오든지 뭐 알아서 오겠죠. 이제 그런 시간 개념, 어떤 그런 기본적인 면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느 조직이나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다른 해외 리그든 우리나라든 다 똑같지 않느냐. 힘든 게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배려해주고 어려울 때 아니면 또 기쁠 때 뭐 이런 게 단 시간 개념하고 어떤 기본적인 팀에 해야 될 꼭 팬들한테 꼭 해야 될 덕목들 잘하든 못하든 그건 선수한테 인식을 많이 시킵니다. 인성과 실력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NBA도 그렇고 보면 인성 좋은 애들이 농구 잘하더라고. 출란 애가 또 인성도 아닌데 농구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스포츠라는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결과를 예측을 못하는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중이잖아. 그 승부욕이 잘못 표출이 되면 인성이 나쁘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인성하고 기량 봤을 때는 둘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이 지금 여기 11년 차시죠. 그 동안 만났던 외국인 선수 중에서 정말 가장 최고의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? 기량으로 봤을 때 아니면 어떤 자기 관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포엘은 어떤 자기 관리며 팬들한테며 여러 가지 상황, 팀의 어떤 가야 될 방향들을 영리하게 잘 해줬던 선수라고 보이고 제가 외국 선수를 잘 못 보는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매년 그런 욕심이 좀 올해 선수들이 좀 최고의 선수가 돼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죠. 부탁합니다.
시즌 아까 감독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되게 특별한 한 시즌이 돼요.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다가오는 걸 알고 이제 시즌을 시작하기 때문에 감독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많은 좀 메시지를 주셨을 것 같거든요. 단어로 생각하면 세 가지입니다. 고마움, 아쉬움, 죄송함. 고마움에 대한 어떤 풀이를 하면 전자랜드가 사실 17년 동안 운영했죠. 그 중에 제가 10년을 이상을 있었고, 그래서 제가 유도의 고마움을 떠나서 농구계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, 사실 제가 어떤 이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우승도 한 번도 못 하는데 어떤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회장님이나 아니면 임직원 여러분들이 농구를 좋아해 주시고 또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인천의 팬이나 전국에 있는 전자랜드 좋아하시는 팬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잖아요.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끌고 와 주신 거는 농구인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, 아쉬움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사실 전자랜드에서 우승을 생각을 했던 게 한 2번 정도 있었는데,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그 2014년인가요? 그때 이제 DB한테 5차전 때 작은전에 졌을 때 그 승하면 아마 모비스였을 거라고. 예. 근데 모비스는 그때 우리가 좀 경기력이 좋았어. 왜냐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했을 때 실패를 했고, 이 팀은 이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리빌딩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뭐 신기성이나 강혁이나 그 타 팀에 이제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 와서 리빌딩 할 때 어떤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었고, 그러면 선수들을 좀 자꾸 뽑아서 키우는 입장이었고 국가대표 만드는 게 목표. 회장님 말씀 중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, 유 감독 지금 당장 성적 내는 것보다 한국 농구 발전에서 국내 스타가 필요하니 몇 억짜리를 갖고 와서 FA를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돈을 투자해 줄 테니 애들을 키워서 그 국가대표 만들고 좋은 선수들을 만드는데 힘을 써달라. 초반에 감독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셔갖고, 뭐 성적보다는 선수들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담감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았었냐. 그런 것들이 되게 전자랜드의 감사함과 아쉬움이 이제 자꾸 따는 거야. 이제 앞으로 제가 뽑은 애들이 좀 잘 됐으면. 국가대표가 이제 돼본 게 강상재, 정혁은, 이제 앞으로 김낙현이가 되게 되고, 사실 차바이도 목표였었는데 그걸 좀 못 이뤘고, 그런 선수들이 이제 자꾸 좀 성장, 이제 산으로 얘기하면 걔네들은 이제 7분 농서까지 왔단 말이야. 여기까지는 제가 데려다 줬지만 여기서부터는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올라가야 될 상황 아니냐. 그런 애들이 이제 커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, 우승을 그동안 못 해드린 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선수들은 다 제 마음을 알아요. 그리고 선수들도 알고 있고, 본인들이 훈련이나 아니면 운동이나 아니면 생활하는데 다 구단보다 뭐 더하면 되지 못 해주는 어떤 여건은 없었기 때문에, 조영삼이도 가끔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역시 우리 주장이 참 내가 주장을 잘 뒀구나 하는 게, 그런 고마움에 대한 어떤 글을 아는 거예요. 세계상은 당연히 뭘 누가 해주겠지 이게 아니라, 우리가 찾아가서 팬들을 찾아가서 좀 실력이 모자르면 정말 무슨 짓을 하더라도 팬들한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시대지, 팬들이 찾아올 시대가 아니라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선수들이 인지를 하고, 올 시즌에 우리가 멤버 구성상 사실 지금 어려운 입장이잖아요. 또 감동을 주거나 어떤 이야기거리를 줄 수 있는 우리 선수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꿈이 사실 국가대표 감독이 꿈인데, 떡 돌렸어. 잘 대답해야지. 이거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문자로 줄게요. 이영미 기자님의 셀피쇼 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